오늘부터 우리는 남입니다. 모르는 사이예요. 저희 집안을 20년 넘게 경호해주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호텔 뒤 수건수거 트럭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도련님,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누가 문 열어도 꼼짝 말고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뒤에서 검은 세단 2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좋은 기운이 머무르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호텔 뒷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을 뚫고 한 남자가 9살 남자아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달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아파요! 아이가 버티려 했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회장님 곁을 지켜온 경호팀장 권태석,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다급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태섭이 아이를 호텔 뒷문 쪽으로 밀어붙이듯 데려갔습니다. 뒷문을 나서자 호텔 수건을 수거하는 대형 트럭 한 대가 하역장에 서 있었어요. 태섭이 트럭 적재함 문을 열더니 아이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저씨! 아이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문이 쾅 닫혔어요. 적재함 안쪽에서 작은 손바닥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섭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일부러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20년간 내 몸과 심장을 전부 바쳤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 오늘부터 우리는 남입니다. 모르는 사이예요.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검은 세단 2대의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졌습니다. 세단 2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태섭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태섭이 백미러를 확인하더니 이를 악물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추격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려는 것처럼 일부러 속도를 높이며 반대 방향으로 치고 나갔죠. 그 목적지는 세탁 공장 하역장이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수건 트럭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어요. 하역 기계가 작동하면서 적재함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순간 수건 더미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그 수건들 사이로 작은 몸 하나가 함께 굴러 떨어졌습니다. 9살 도련님 강지후였죠.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세탁 공장에서 새벽 일용직으로 일하는 71살 오말순 할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수건 카트를 끌고 달려왔어요. 지우를 카트 뒤로 휙 밀어 숨기고는 먼저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내려다보며 입모양으로만 경고했어요. 쉿, 소리 내지 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잣집 도련님이 도망을 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7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VIP층 복도,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회장님의 영정 사진이 놓인 곳 옆에는 조물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조물록 첫 장에는 후계자 강지우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경호팀장 태섭이 지우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고 있었어요. 지우의 작은 손에는 회장님의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손수건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죠. 복도 저쪽에서는 부회장 백도연이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조카이자 부회장인 도연은 슬픔보다는 어딘가 차분하게 상황을 주도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면서도 그의 눈은 계속 지우 쪽을 향하고 있었죠.
복도 끝 천장에 달린 CCTV 카메라. 그 카메라에 빨간 불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요. 태섭이 지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련님, 오늘은 제가 옆에 있을 겁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어 태섭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태섭 아저씨, 할아버지는 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태섭이 대답 대신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다시 다물어졌어요. 복도 저편에서 도연의 비서 강 실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경호팀 쪽을 향해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오늘부로 경호 지시 체계가 변경됩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지휘하실 겁니다. 태섭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태섭의 낡은 작업 점퍼 자락을 슬며시 만졌어요. 그 점퍼에서는 늘 맡던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연기도 아니고 향수도 아닌 할아버지 곁에서 함께 지내온 세월의 냄새 같은 것이었죠. 지우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태섭 아저씨는 늘 그림자처럼 곁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지우는 알지 못했어요. 7시간 뒤에 자신이 수건 더미 속에 숨어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도망의 시작이 바로 이 태섭 아저씨의 손에서 비롯될 거라는 것도요. 장례식장 로비 한쪽에서 조문객 안내를 맡은 도우미가 태섭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우미는 화환 배치를 확인하다가 문득 태섭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저도 이 일 오래 했는데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더라고요. 태섭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우미가 자리를 뜨자 태섭이 지우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도련님, 기억하세요. 막히면 숨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태섭을 올려다봤습니다. 숨으면 이기는 거예요? 태섭이 대답 대신 지우의 주머니에 작은 초콜릿을 슬쩍 넣어 주었어요. 지우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처음 짓는 웃음이었죠. 그 시각 복도 반대편에서는 도연이 기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기자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연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증거 없는 말은 헛소리입니다. 그런 질문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에요. 기자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연 옆에 서 있던 비서 강 실장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작은 소리로 경고했어요. 부회장님, 기록은 남습니다. 특히 CCTV는요. 도연의 눈꺼풀이 한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물러났고 도연이 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 실장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조용히 통화를 시작했어요. 경호팀 쪽에서는 젊은 경호원 한 명이 태섭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진짜로 도련님 지키실 거죠? 태섭이 대답 없이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지우는 여전히 주머니 속 초콜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섭이 낮게 말했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야. 이 아이가 살아남는 거다. 젊은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태섭은 슬쩍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모두 삭제했어요. 그리고 무전 채널을 바꾸며 외부 도청을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례식장 밖 주차장에서는 누군가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도련님만 없어지면 끝입니다.
오늘 안에 정리해야죠. 그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 안 도연이 임원들을 모아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승계는 혼란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동의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충성보다 계산이 담겨 있었죠. 같은 시각 어느 병원 병실에서는 한 간호사가 급하게 짐을 싸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 쫓기듯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병실 CCTV 관리자가 백업 파일을 들고 퇴근하려다 문득 멈췄어요. 파일 용량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죠. 관리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그냥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 파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지우가 태섭의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같이 자면 안 돼요? 할아버지 방에서요. 태섭의 눈가가 순간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비상출구 위치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제가 옆방에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오세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태섭이 지우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누가 뭐래도 넌 살아야 해. 알겠지? 지우가 태섭을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있을 거죠? 태섭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우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로비 CCTV 화면에는 검은 세단들이 호텔 주변을 천천히 맴도는 모습이 찍히고 있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안실에서 CCTV를 지켜보던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차들 뭐지? 조문객 차량은 아닌 것 같은데. 옆에 있던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VIP 호텔이니까 그런 차 많잖아. 신경 쓰지 마. 직원이 고개를 돌렸어요. 화면 속 세단들은 여전히 호텔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장례식장 복도 끝 태섭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라고 했지. 그의 손이 주머니 속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어요. 작은 USB 하나와 금고 열쇠 하나.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태섭에게 건넨 것들이었습니다. 태섭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지우가 있는 VIP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밖에서는 검은 세단들의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섭은 지우 옆에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그때 태섭의 무전기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병실 CCTV 관련 파일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누군가 회수하려는 것 같아요. 태섭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도련님, 잠깐 쉬러 가실까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섭은 자연스럽게 지우를 데리고 VIP실 쪽으로 빠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태섭이 무전기로 낮게 물었어요. 파일 내용 확인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팀장님, 부회장님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태섭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은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강 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파일 오늘 안에 회수해야 합니다.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사람을 보냈습니다. 도연이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파일만으로는 부족해. 증인도 정리해야 해. 강 실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증인이라면? 도연이 VIP실 쪽을 힐끗 바라봤어요. 아이도 같이 처리해. 강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준비됐나? 뒷주차장으로 들어와. 조용히. 전화를 끊자마자 호텔 뒷주차장으로 검은 세단 2대가 진입했습니다. 세단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말없이 호텔 뒷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VIP실에서는 태섭이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피고 있었어요. 세단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태섭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지우를 돌아봤어요. 도련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태섭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따라오세요. 태섭은 지우를 데리고 VIP실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를 피해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방을 지나 하역장 쪽으로 향했어요.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무서워요. 태섭이 대답 대신 걸음을 더 재촉했어요. 하역장에 도착하자 수건수거 트럭 한 대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섭이 트럭 적재함 문을 열었어요. 도련님, 여기 들어가세요. 지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요? 왜요? 태섭이 지우의 어깨를 잡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도련님, 지금 나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여기 숨어 있으면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알겠죠? 지우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숨으면 안 돼요? 태섭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저 사람들을 다른 데로 끌어야 해요. 그래야 도련님이 안전해요. 태섭이 자신의 낡은 작업 점퍼를 벗어 지우에게 입혀줬습니다. 이거 입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점퍼 안주머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태섭이 지우를 적재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누가 문 열어도 꼼짝 말고 숨어 있어요. 철문이 쾅 닫혔어요. 지우가 안쪽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태섭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에 일부러 들리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0년간 내 몸과 심장을 전부 바쳤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 오늘부로 우린 남입니다. 모르는 사이예요. 그 소리를 듣고 골목 끝에서 검은 세단들의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졌어요. 세단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은 회장 전용 세단 쪽으로 달려갔어요. 시동을 걸자마자 도로로 튀어나왔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즉시 태섭의 차를 쫓기 시작했어요. 수건 트럭은 별도 루트로 조용히 세탁 공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도연이 경호팀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태섭이 도련님을 납치했습니다. 즉시 추격하세요. 호텔 CCTV에는 태섭이 지우를 트럭에 밀어넣는 모습이 부분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그 영상을 편집해서 캡처를 만들었어요. 기자 한 명에게 슬쩍 흘렸습니다. 이건 비공식입니다. 태섭이라는 경호원이 후계자를 납치한 것 같아요. 기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거 특종이네요.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성그룹 후계자가 경호원에게 납치됐습니다. 긴급 수배 요청합니다. 도연이 임원들 앞에서 분노하는 척 연기했어요. 이건 배신입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믿었던 태섭이 이럴 줄이야.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수건 트럭 적재함 안에서는 지우가 굴러 넘어지며 입을 막았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지우는 태섭의 점퍼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점퍼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어요. 아저씨, 꼭 데리러 와야 해요. 지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트럭은 어둠 속을 달리며 세탁 공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검은 세단들이 태섭의 차만 쫓고 있었어요. 아무도 수건 트럭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섭의 계획대로였죠. 하지만 지우는 알지 못했어요. 태섭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미끼가 된 거라는 사실을요. 적재함 안에서 지우는 그저 혼자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적재함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지우는 문을 두드리다가 이내 멈췄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으니까요.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수건 더미가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수건 더미 아래로 몸을 더 깊이 밀어 넣었어요. 아저씨가 날 버린 건가? 지우의 머릿속에 아까 태섭이 외쳤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지우는 알 수 없었어요. 5살 때 아빠가 떠났고 6살 때 엄마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지우가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손에 쥔 할아버지 손수건이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트럭이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지우의 몸이 옆으로 굴러가며 적재함 철판에 손을 찧었습니다. 아야.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지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태섭 아저씨가 소리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지우가 적재함 틈으로 바깥을 보려고 했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우의 손이 태섭의 점퍼 안주머니에 닿았어요. 뭔가 종이 같은 게 만져졌습니다. 지우가 그것을 꺼내봤어요. 작은 쪽지였습니다. 어둠 속이라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우는 적재함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쪽지를 비춰봤어요. 경보 올리면 배수로.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남긴 거라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쪽지를 다시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꼭 쥐었어요. 아저씨, 날 버린 거 아니지?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 시각 태섭은 회장 전용 세단을 몰며 검은 세단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세단 2대가 바짝 따라붙어 있었어요. 태섭이 일부러 속도를 줄였습니다. 추격자들이 더 가까이 오게 만들려는 거였죠. 나만 쫓아와. 도련님은 건드리지 마. 태섭이 이를 악물며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골목으로 빠지자 세단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태섭은 미리 저장해둔 문자를 확인했어요. 돌아가면 둘 다 죽는다. 그 문자를 지우에게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태섭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살아만 있어, 도련님. 제발. 장례식장에서는 도연이 경찰에게 압박을 넣고 있었어요. 태섭 체포가 우선입니다. 아이의 안전이 위험해요. 경찰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력을 다해 추격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도연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제발 지우가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의 유일한 핏줄인데. 연기였습니다. 도연의 눈 속에는 차가운 계산만 있었어요. 강 실장이 다가와 작게 보고했습니다. 세단들이 태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트럭은 별도로 움직이고요.
도연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트럭? 무슨 트럭? 수건수거 트럭입니다. 아까 하역장에서 출발했어요.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트럭 행선지 확인해. 세탁 공장입니다. 서울 외곽이에요. 도연이 손가락으로 턱을 두드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쪽도 사람 보내. 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수건 트럭 안에서 지우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트럭이 멈추면 밖으로 나가야 할지, 그대로 숨어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 열리면 어떡하지? 지우가 수건 더미를 끌어당겨 몸을 더 깊이 숨겼어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방향 감각을 잡으려 했습니다. 트럭이 오른쪽으로 꺾이면 몸이 왼쪽으로 쏠렸어요. 왼쪽으로 꺾이면 오른쪽으로 쏠렸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탁 공장에서는 말순 할머니가 새벽 하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물량 많대요. 호텔에서 큰 행사 있었나 봐.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카트 더 가져다 놔야겠네. 말순 할머니는 수건 카트 뒤에 있는 빈 공간을 미리 정리해뒀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지우를 숨기는 데 쓰일 줄은 몰랐죠. 야간기사 만수는 공장 CCTV 사각지대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를 창고 선반 뒤에 밀어 넣었어요. 이거면 이번 달 빚은 갚겠네. 만수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돈이라면 뭐든 할 사람이었어요. 도연 쪽에서 연락이 오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도연이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승계 문제로 회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지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자리 보전이었으니까요. 트럭 안에서 지우는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숨어 있어야 할까? 태섭 아저씨가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어요. 지우가 점퍼 주머니에서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경보 올리면 배수로. 아저씨가 뭔가 준비해 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아저씨가 오실 거야. 지우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트럭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바퀴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바뀐 느낌이었어요.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문을 열면 어떡하지? 지우가 수건 더미 아래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을 꼭 쥐며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 하역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재함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속으로 빌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데리러 와요. 수건 트럭이 세탁 공장 하역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트럭 엔진이 꺼지고 하역 기계가 윙윙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적재함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순간 수건 더미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흰 수건들 사이로 작은 몸 하나가 함께 굴러 떨어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지우가 신음을 삼켰어요.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었습니다.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수건 카트를 끌고 있던 말순 할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수건 더미 속에서 아이가 나왔다니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놀라는 대신 즉시 움직였습니다. 수건 카트를 끌고 지우에게 달려갔어요. 지우를 카트 뒤로 휙 밀어 숨기고는 먼저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내려다보며 입모양으로만 경고했습니다. 쉿! 소리내면 끝이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발소리의 주인공은 야간 경비원이었어요. 할머니, 뭐 떨어진 거 있어요? 소리가 났는데. 말순 할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카트를 잘못 밀어서 수건이 떨어졌어. 나이 드니까 힘을 못 쓰겠네. 경비원이 피식 웃었어요. 조심하세요, 할머니. 경비원이 돌아가자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발이 맨발이었어요. 신발이 어디서 벗겨졌는지 발가락이 시퍼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양말을 벗어 지우 발에 씌워줬어요. 이거 신어. 바닥 차가워. 지우가 말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말순 할머니가 대답 대신 보리차 병을 꺼내 지우에게 건넸어요. 일단 마셔. 목마르지? 지우가 한 모금만 마시고 병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주변을 다시 살피며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따라와.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데리고 공장 안쪽으로 이동했어요. 독한 세제 냄새가 나는 창고 뒤편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구석이었죠. 말순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넌 누구야? 왜 수건 트럭에서 나온 거야?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요. 지우가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왜?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아저씨가 여기 숨으라고 했어요. 말순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트럭에서 아이가 나왔다는 건 누군가 일부러 숨긴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쫓아온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단 나만 따라와. 다른 건 나중에 물어볼게. 지우가 말순 할머니의 작업복 뒤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할머니의 등에서는 세제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낯선 냄새였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공장 정문 쪽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건 여기 차가 아니야. 지우가 창문 쪽을 보려 하자 말순 할머니가 막았어요. 고개 숙여. 보이면 안 돼.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말순 할머니가 동선을 받고 지우를 더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세탁기 소리가 윙윙거리는 작업장을 지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좁은 통로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세제 상자 뒤에 앉혔습니다. 절대 나오지 마. 내가 부를 때까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자리를 뜨려다 멈췄습니다. 지우가 태섭의 점퍼를 꼭 끌어안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점퍼 누가 줬어? 태섭 아저씨요. 경우 아저씨예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널 여기 보낸 거구나. 지우가 눈에 물기를 머금으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 아저씨가 널 여기 숨긴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일단 기다려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통로를 나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만 따라오면 산다. 알겠지? 지우가 작게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말순 할머니가 사라지고 지우는 혼자 세제 상자 뒤에 웅크렸습니다. 점퍼에서 태섭 아저씨 냄새가 났어요. 지우가 점퍼 깃을 코에 갖다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저씨, 꼭 데리러 와야 해요. 지우가 속삭였어요. 공장 어딘가에서 경보등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재빨리 스위치를 내려 끈 거였어요. 바깥에서는 검은 세단이 여전히 공장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말순 할머니가 세제 창고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여전히 상자 뒤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가져왔어. 먹어. 지우가 빵을 받았지만 한 입도 베어 물지 못했어요.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지우가 움찔하며 다시 상자 뒤로 숨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저건 우리 공장 사람이야. 발소리가 멀어지자 지우가 조심스럽게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딱딱한 빵이었지만 배가 고팠어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얘야,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 지우가 빵을 씹으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끝까지 버리는 놈이 있고 끝까지 지키는 놈이 있어. 말순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널 여기 숨긴 거라면 아마 지키는 쪽일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태섭 아저씨가 외쳤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오늘부로 우린 남입니다. 모르는 사이예요. 그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돼. 지금은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야. 잠시 뒤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데리고 공장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인부 한 명이 지나가다 지우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 저 애는 누구예요? 말순 할머니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야. 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맡겼어. 인부가 지우를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애가 많이 피곤해 보이네. 새벽에 데려오느라 그래. 좀 이따가 재울 거야. 인부가 지나가자 말순 할머니가 지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내 손자라고 해. 알겠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공장 구석 작은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소파가 하나 있었고 창문에는 신문지가 붙어 있어 바깥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콘크리트 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그렸습니다. 여기가 공장이고 여기가 배수로야. 지우가 눈을 크게 뜨며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배수로요? 응. 급하면 여기로 빠지는 거야.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 지우가 점퍼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이거 남겼어요. 말순 할머니가 쪽지를 받아 읽었어요. 경보 울리면 배수로.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아저씨 머리가 좋네. 미리 다 계획해뒀어. 말순 할머니가 쪽지를 지우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건 잘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거야. 지우가 쪽지를 다시 점퍼 주머니에 넣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일하러 가야 해. 여기서 절대 나오지 마. 내가 부를 때까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경찰한테 말하면 안 돼요? 말순 할머니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믿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세상에는 돈 받고 움직이는 경찰도 있어. 먼저 판을 봐야 해.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누굴 믿어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돌아봤어요. 지금은 나만 믿어. 알겠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휴게실을 나서며 문을 살짝 닫았어요. 혼자 남은 지우가 낡은 소파에 앉아 점퍼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시각 말순 할머니는 공장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로 향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경식이지? 나 말순이야.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 못해. 공장으로 와. 말순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네 파출소 앞 벤치에서 신문을 보던 최경식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일면에는 강성그룹 후계자 납치, 경호원 긴급 수배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경식이 신문을 다시 펼쳐 기사를 읽었어요. 9세 후계자 강지후, 경호팀장에게 납치돼. 경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냄새 예전에 맡아봤는데 30년 형사 경력에서 나오는 직감이었어요. 기사 내용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호팀장이 20년 넘게 모시던 아이를 납치한다? 말이 안 됐어요. 경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챙겼습니다. 말순이가 큰일 났다고 했지. 경식은 세탁 공장과 멀지 않은 곳에 살았어요. 말순 할머니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서로 힘들 때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경식이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어요. 가보면 알겠지. 공장 안에서는 야간기사 만수가 지우를 스치듯 봤습니다. 휴게실 쪽으로 가는 말순 할머니 뒤에 작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만수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박만수예요. 아까 말씀하신 건 관련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봤나? 네, 확실히 봤어요. 아이가 있어요. 공장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좋아. 거기서 눈 떼지 마. 곧 사람 보낼 테니까. 만수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례금은 확실히 주시는 거죠? 걱정 마. 일 잘하면 두둑이 챙겨줄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만수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휴게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말순 할머니는 작업장으로 돌아가면서 만수가 통화하는 걸 봤어요. 만수의 눈빛이 수상했습니다. 분명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휴게실로 돌아갔습니다. 얘야, 자리 옮겨야겠어.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왜요?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 더 안쪽으로 가자.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가 점퍼를 끌어안고 할머니를 따라 일어섰어요. 말순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지우가 작게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살아남고 나서 해.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데리고 공장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세탁기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온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할머니가 수건 카트 하나를 끌어왔습니다. 여기 들어가. 지우가 카트 안을 내려다봤어요. 수건 더미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요? 응. 수건 밑으로 들어가면 안 보여. 내가 밀고 다닐 테니까. 지우가 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건 더미 아래로 몸을 밀어넣자 폭신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위에서 수건을 더 덮어줬어요. 숨 쉴 수 있지? 네, 괜찮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수건 사이로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카트를 밀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콘크리트 바닥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업장을 지나가는데 인부 한 명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그 카트 어디로 가져가요? 말순 할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3구역으로. 오늘 물량이 많아서 미리 옮겨 놓으려고. 인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카트 안에서 지우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카트를 3구역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와. 지우가 수건 더미를 헤치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주변은 커다란 세탁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워낙 커서 이야기 소리가 묻히기 딱 좋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공장 직원 명찰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목에 걸어. 지우가 명찰을 받았어요.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르바이트생 명찰이야. 아무도 안 쓰는 거 가져왔어. 이거 차고 있으면 사람들이 덜 의심해. 지우가 명찰을 목에 걸었어요. 명찰이 가슴 앞에서 덜렁거렸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점퍼는 일단 접어서 카트 안에 넣어. 눈에 띄니까. 지우가 점퍼를 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태섭 아저씨가 준 점퍼였어요. 잠깐만 맡길게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필요하면 다시 줄게. 지우가 점퍼를 접어 카트 안에 넣었습니다. 점퍼 주머니에서 초콜릿이 떨어졌어요. 태섭 아저씨가 넣어준 초콜릿이었습니다. 지우가 초콜릿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먹을래?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먹을래요. 나중에 먹을 거예요. 지우는 초콜릿을 한 입만 살짝 베어 물고 다시 포장지에 넣었어요. 아저씨가 데리러 올 때 같이 먹으려고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에게 걷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사람들 사이 지나갈 때는 고개 숙이고 발만 봐. 눈 마주치지 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마. 내가 대신 해줄게.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연습해 볼까? 지우가 고개를 숙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끝만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어요. 잘하네. 그렇게 하면 돼. 말순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공장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전 직원 안내드립니다. 오늘 외부인 출입이 금지됩니다. 낯선 사람을 보시면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넌 내 손자야. 외부인 아니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세제 창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바깥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만수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보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놈이 불렀구나. 할머니가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얘야, 다시 카트 안으로 들어가. 지우가 망설임 없이 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건 더미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카트를 밀어 작업장 반대편으로 이동했어요. 만수가 검은 옷 남자들을 데리고 3구역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 있었는데. 만수가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카트는 이미 반대편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없잖아. 확실히 본 거 맞아? 검은 옷 남자가 만수를 노려봤어요. 만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그 할머니 어디 있는데? 만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아봐. 빨리. 검은 옷 남자들이 작업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말순 할머니는 카트를 밀고 공장 뒤편 창고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세제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카트를 멈추고 수건을 걷어냈어요. 나와도 돼. 지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사람들 누구예요? 말순 할머니가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어요. 널 찾는 사람들이야.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돌아봤어요. 얘야, 큰 소리 나는 데가 오히려 안전할 때도 있어.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순 할머니가 세탁기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기계 소리 들리지? 저 소리가 큰 데 있으면 내 소리가 안 들려. 숨기 좋다는 뜻이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공장 정문 쪽에서 낡은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창문으로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왔네. 지우가 물었어요. 누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은퇴 경찰 최경식이 차에서 내려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식이 주변을 둘러보다 말순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식이 방향을 바꿔 창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우는 아직 몰랐어요. 이 할머니와 그 아저씨가 자신의 생명줄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경식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말순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애야. 경식이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9살 남자아이,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 애가 뉴스에 나온 그 아이야?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건 트럭에서 떨어졌어. 누군가 일부러 숨겨서 보낸 거야. 경식이 지우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름이 뭐니?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도 되는 건지 몰랐어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 아저씨는 내가 믿는 사람이야. 지우가 작게 대답했어요. 강지후요. 경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성그룹 후계자. 신문 일면에 나온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너 여기 어떻게 온 거니? 태섭 아저씨가 트럭에 숨기라고 했어요. 경식이 말순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식이 다시 지우에게 물었어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니? 왜 숨기라고 했어?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했어요. 아저씨가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경식이 일어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신문 기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호팀장 권태섭, 후계자 납치 혐의로 긴급 수배. 경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가? 20년 넘게 모시던 아이를 납치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경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군가 태섭을 범인으로 만들고 있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거야. 지우가 갑자기 점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카트 안에 접어놓은 태섭의 점퍼를 꺼냈어요. 아저씨가 이거 입으라고 줬어요. 지우가 점퍼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쪽지 말고도 뭔가 더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손가락에 단단한 물체가 닿았어요. 지우가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USB 하나와 금고 열쇠 하나였어요. 말순 할머니와 경식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경식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도련님,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점퍼 안에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USB를 가리켰어요.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거야. 경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해.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야 해. 말순 할머니가 공장 안쪽을 가리켰어요. 만수 사무실에 컴퓨터 있어. 경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는 못 믿어. 아까 수상한 놈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봤잖아. 말순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 만수가 밖에 나가 있어. 검은 옷 놈들이랑 다른데 뒤지고 있거든. 경식이 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가면 될까? 빨리 움직이면 돼.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시간 없어. 세 사람이 창고를 나와 공장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만수의 사무실은 2층 구석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벽 쪽으로 밀었어요. 숨어. 인부 한 명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수고해. 인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지우를 보지 못했어요. 세 사람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만수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경식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경식이 컴퓨터를 켰어요. 부팅되는 동안 말순 할머니가 문 앞에서 망을 봤습니다. 빨리 해. 만수가 언제 올지 몰라. 컴퓨터가 켜지자 경식이 USB를 꽂았어요. 폴더가 하나 떴습니다. CCTV 병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경식이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병실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강성그룹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화면을 보다가 숨을 멈췄어요. 저 사람이에요. 경식이 물었습니다. 누구? 도연 아저씨요.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화면 속 도연이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기계 쪽으로 다가갔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삼촌,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도연의 손이 산소호흡기 쪽으로 움직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경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사무실 안이 고요해졌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아저씨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의 목소리였어요. 누가 내 사무실에 있어? 말순 할머니가 재빨리 모니터를 껐어요. 경식이 USB를 뽑아 지우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절대 잃어버리지 마. 지우가 USB를 꽉 쥐었어요. 금고 열쇠는 말순 할머니가 챙겼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경식이 창문을 열었어요. 여기로 나가.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좁은 비상계단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창문을 넘어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만수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만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소리가 났는데 책상 위 컴퓨터만 미지근하게 열을 내뿜고 있었어요. 비상계단을 내려온 경식이 말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개된 데서 터뜨려야 해. 그래야 저 사람들이 손을 못 대.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서 터뜨릴 건데? 경식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강성그룹 주주총회가 오늘 오후에 있어.
생중계로 진행돼 말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거기 기자들 많겠네. 응. 딱 그때 터뜨리면 돼. 지후가 USB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가야 해요? 경식이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도련님이 직접 보여줘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갈게요. 지우가 작게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 안 보내. 우리가 같이 가. 경식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 측 사람들이 공장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두툼한 돈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공장장이 돈봉투를 힐끗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이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수건 트럭에서 나왔을 거예요. 공장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이요? 여긴 그런 거 못 봤는데. 검은 옷 남자가 돈봉투를 한 번 더 밀었습니다. 수건 카트 동선 자료가 필요합니다. CCTV도요. 공장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여기 동선표 있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공장장이 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검은 옷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공장 2층 복도에서는 만수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박만수예요. 아이 위치 알아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있는데? 아까 할머니랑 어떤 남자랑 같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지금 공장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좋아.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 일용직 할머니예요. 오말순이라고. 그 남자는? 만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나이 지긋하고 차로 온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차 번호판 확인해. 그리고 세 사람 동선 계속 추적해. 알겠습니다. 근데 사례금은요? 일 끝나면 줄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만수가 입술을 핥으며 복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경식의 차가 보였어요. 만수가 휴대폰 카메라로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공장 뒤편에서는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데리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경식이 앞장서서 길을 살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뒷문이야. 거기서 차까지 뛰면 돼.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뒷문 쪽에 검은 옷 남자 2명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경식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막혔어. 말순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전기실 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다른 출구로 나갈 수 있어. 세 사람이 방향을 바꿔 전기실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 시각 도연 측 사람들이 공장 CCTV 관제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녹화분 전부 회수합니다. 관제실 직원이 당황했어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검은 옷 남자가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이 돈봉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CCTV 녹화기 전원이 꺼졌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그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저놈들이 CCTV까지 손대고 있어. 경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움직인 게 녹화됐을 수도 있어. 빨리 빠져나가야 해. 말순 할머니가 전기실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특정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이러면 3구역 CCTV 전원이 꺼져. 그 사이에 빠지는 거야. 불이 깜빡이더니
3구역 쪽 조명 일부가 꺼졌어요. 작업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전이야? 아니, 일부만 나간 것 같은데? 그 혼란 틈을 타서 세 사람이 이동했어요. 지우가 앞서 배워둔 대로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보며 걸었습니다. 경식이 뒤를 살피며 따라왔어요. 공장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머니 한 명이 말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아까 이상한 사람들 왔더라. 뭔 일이야? 말순 할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 위에서 뭔가 하는 것 같던데. 신경 쓰지 마.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이동했어요. 배수로 입구가 보였습니다. 경식이 뚜껑을 열었어요. 도련님, 여기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내가 먼저 내려갈게. 지우가 배수로 안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둡고 좁았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요. 지우가 작게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앞에서 가고 내가 뒤에서 갈게. 경식이 먼저 배수로 안으로 내려갔어요. 지우가 뒤따라 내려가려는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만수였어요. 만수가 검은 옷 남자들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배수로 안으로 밀었어요. 빨리 내려가. 지우가 배수로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뚜껑을 닫으려는데 검은 옷 남자 하나가 달려들었어요. 할머니가 뚜껑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 할머니가 남자가 말순 할머니의 팔을 비틀었어요. 할머니가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경식이 배수로 안에서 외쳤어요. 할머니, 빨리 내려와. 말순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 뚜껑을 닫았어요. 쾅 소리와 함께 뚜껑이 닫혔습니다. 검은 옷 남자가 뚜껑을 다시 열려고 했지만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걸렸어요. 젠장! 남자가 발로 뚜껑을 찼습니다. 배수로 안에서 세 사람이 어둠 속을 기어가고 있었어요.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어요. 지우가 이를 악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에 쥔 USB가 젖을까봐 품속 깊이 넣었어요. 경식이 앞에서 손전등을 켜고 길을 밝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출구야. 버텨. 말순 할머니가 뒤에서 지우의 등을 밀어줬어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배수로 끝에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어요. 세 사람이 출구로 기어 나왔습니다. 공장 담장 밖이었어요. 경식의 차가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타. 세 사람이 차에 올라탔어요. 경식이 시동을 걸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세단 한 대가 공장 정문으로 달려나오고 있었어요. 쫓아온다.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경식이 핸들을 꺾으며 골목으로 빠졌어요. 걱정 마. 이 동네 길은 내가 더 잘 알아. 차가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지우가 뒷좌석에서 USB를 꺼내 확인했어요. 젖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야. 지우가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주총회까지 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식의 차가 도심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강성그룹 본사까지는 30분 정도 남았어요. 경식이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따돌린 것 같아. 말순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아까 검은 옷 남자가 비틀었던 곳이었어요. 지우가 말순 할머니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파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손목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경식이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어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주주총회가 2시에 시작이야. 지금 1시 반이니까 시간은 있어. 말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 경비가 있을 텐데. 경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문제야.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 지후가 USB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손자잖아요.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경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이미 뉴스에 나왔어. 납치됐다고. 경비들이 알아볼 거야. 지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경식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내가 아는 기자가 한 명 있어. 연락해 볼게. 경식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최경식이야. 급한 일이 있어. 전화를 끝내고 경식이 말했어요. 기자가 뒷문 쪽으로 안내해 줄 수 있대. 근데 경비가 삼엄하니까 조심해야 해.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때 말순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열쇠가 없어. 경식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뭐라고? 말순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집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배수로에서 빠졌나 봐. 물이 차가워서 손이 얼었거든. 지후의 눈이 커졌어요. 그 열쇠요? 할아버지 금고 열쇠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잃어버렸어. 차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경식이 핸들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USB가 있으니까 영상만 틀어도 충분할 거야. 하지만 모두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태섭이 함께 숨겨둔 걸 보면 중요한 게 분명했거든요. 차가 강성그룹 본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가득했어요. 경식이 차를 골목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먼저 상황 보고 올게. 경식이 차에서 내려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말순 할머니와 지우가 차 안에 남았습니다. 지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건물 입구 쪽에 검은 옷 남자들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에요. 공장에서 본 사람들.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뒤로 당겼어요. 고개 숙여. 보이면 안 돼. 지우가 좌석 아래로 몸을 낮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잠시 뒤 경식이 돌아왔습니다. 안 좋아. 입구마다 경비가 서 있어. 도연 쪽 사람들도 있고. 말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뒷문은? 거기도 막혀 있어. 기자도 신분증 없으면 못 들어간대. 지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어떡해요? 할아버지 일 그냥 묻히는 거예요? 경식이 지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주주총회 시작까지 20분 남았습니다. 그때 지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섭 아저씨가 넣어둔 작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지후가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후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후 도련님이시죠? 지후가 움찔했어요. 누구세요? 저는 태섭 팀장님 후배예요. 팀장님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후의 눈이 커졌어요. 태섭 아저씨요? 아저씨 어디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님이 지금 경찰서에 계세요. 조사받고 계시는데 폭행을 당하셨어요. 지후의 손이 떨렸어요. 폭행이요? 네. 자백을 강요받고 계세요. 도련님을 납치했다고 인정하라고요. 눈물이 지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가 날 납치한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날 숨겨준 거예요. 저도 알아요. 팀장님이 끝까지 버티고 계세요. 도련님이 안전하다는 것만 알면 된다고 하셨어요. 지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저씨한테 전해줘요. 제가 꼭 진실을 밝힐 거라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가 USB를 꺼내 꽉 쥐었어요. 이거 꼭 보여줄 거예요. 꼭.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경식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주주총회 시작까지 15분. 방법을 찾아야 해. 빨리. 경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건물 옆쪽으로 물류트럭 한 대가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트럭 뒤에는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식의 눈이 번뜩였어요. 저거다.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 케이터링 트럭? 저거 타고 들어가면 돼. 경식이 차 시동을 걸었어요. 트럭 따라가자. 하역장으로 들어갈 거야.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갈게요. 케이터링 트럭이 건물 뒤편 하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식이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어요. 저기서 내려서 트럭 따라 들어가야 해. 말순 할머니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역장 입구에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해? 경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의를 끌 테니까 그 틈에 들어가.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얼굴 알려지면 못 빠져나와. 지우가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갈게요. 경식과 말순 할머니가 동시에 지우를 바라봤어요. 혼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랑 아저씨가 같이 가면 눈에 띄잖아요. 저 혼자 가면 덜 티나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안 돼. 위험해. 지우가 말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줬잖아요. 고개 숙이고 발만 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도련님, 거기 안에 도연 쪽 사람들이 있어. 알아보면 끝이야. 지우가 USB를 품속에서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사람들 앞에서 틀면 돼요. 지우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아까까지 떨리던 손이 이제는 멈춰 있었습니다. 경식이 지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근데 우리가 바로 뒤에 있을 거야. 뭔가 잘못되면 바로 소리 질러. 말순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천부적이었어요. 이거 가져가. 우리 엄마가 준 건데 평생 나한테 복 가져다 줬어. 지우가 부적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꼭 살아서 나와. 알겠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하역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보며 걸었습니다. 케이터링 직원들이 트럭에서 음식을 내리고 있었어요. 지우가 그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한번 훑어봤지만 작은 아이가 직원들 사이에 끼어 있는 건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가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우가 벽에 붙은 안내판을 봤어요. 대회의실 3층,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지우가 계단을 찾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몸을 낮춰 벽 쪽으로 붙었어요. 검은 옷 남자 2명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 공장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 주변 CCTV 확인하고 있어.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지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다시 계단을 올랐어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대회의실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카메라, 임원들.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의실 옆에 대기실이라고 적힌 문이 있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실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편에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무대 뒤편이었어요. 사회자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옆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다. 지우가 속삭였어요. 저 노트북에 USB를 꽂으면 됐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해? 지우가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의 비서 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강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너 설마. 강 실장이 지우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잡아. 강 실장이 소리쳤어요. 지우가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지우가 있는 힘껏 달렸어요. 하지만 어린아이 다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검은 옷 남자 한 명이 나타났어요. 앞뒤로 막혔습니다. 지우가 멈춰섰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강 실장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순순히 따라와. 다치기 싫으면. 지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안 갈 거예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실장이 피식 웃었어요. 애가 용감하네. 근데 여기서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다 우리 사람이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태섭 아저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막히면 숨는 게 이기는 거다. 지우가 주변을 재빨리 살폈어요. 옆에 비상구 문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몸을 날려 비상구 문을 밀었어요. 문이 열리며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지우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저 여자 봐. 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우가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어요. 큰 소리 나는 데가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지. 주주총회장, 사람들이 많은 곳, 기자들이 있는 곳, 거기로 가야 했습니다. 지우가 4층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복도 끝에 입구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저기로 들어가면 회의장 앞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우가 다리에 힘을 주고 달렸습니다. USB를 품에 꼭 안고요. 지우가 VIP 입구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복도가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려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 실장과 검은 옷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지우가 복도를 달려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창고 같은 작은 방이었어요. 지우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쪽 아니야. 저쪽 확인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지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주주총회가 시작되면 기회가 사라지니까요. 지우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소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편 벽에 작은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지우가 환기구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으로 밀어보니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좁은 통로가 보였어요.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지우가 환기구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좁고 먼지가 많았습니다. 기침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환기구를 따라가다 보니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기구 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무대 뒤편이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들립니다. 옆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저기다.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환기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아래로 뛰어내리면 무대 뒤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높이가 좀 있었지만 해볼만 했어요. 지우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쿵. 지우가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사회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지우가 일어나 노트북 쪽으로 달려갔어요. USB를 꺼내 꽂으려는 순간 누군가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 실장이었어요. 잡았다. 강 실장이 지우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으윽. 지우가 신음을 냈어요. USB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굴러갔어요. 강 실장이 USB를 집으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무대 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말순 할머니와 경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이 손 안 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청소용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강 실장이 피하느라 지우를 놓쳤어요. 경식이 USB를 재빨리 집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북에 꽂아야 해요. 경식이 노트북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강 실장이 경식을 막으려 했지만 말순 할머니가 빗자루로 길을 막았어요. 지나가려면 나부터 밟고 가. 말순 할머니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경식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폴더가 떴습니다. 영상 파일을 클릭했어요. 잠깐, 이거 어떻게 틀어? 경식이 당황했습니다. 지우가 달려왔어요. 제가 할게요. 지우가 마우스를 잡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 버튼을 눌렀어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거렸어요. 저게 뭐야? 병실인 것 같은데? 화면에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도연이었습니다. 회의장 앞줄에 앉아있던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상 속 도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영상 속 도연의 손이 산소호흡기 쪽으로 움직였어요.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부회장 아니야? 회장님을 죽인 거야?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무대 쪽으로 달려왔어요. 당장 꺼. 저거 꺼. 경식이 도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 발짝도 못 가. 도연이 이를 악물었어요. 당신이 뭔데? 경식이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30년 경력 형사 출신이야. 당신 얼굴 다 찍혔어. 회의장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경식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럴 수가. 경찰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백도연 씨, 긴급 체포합니다. 회장살인 혐의입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도연이 끌려가면서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이 어린 놈이. 지우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죽인 거 다 봤어요. 아저씨가. 도연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연을 회의장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우가 말순 할머니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태섭 아저씨는요? 아저씨 괜찮아요? 경식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 최경식이야. 경호팀장 권태섭 사건 즉시 재수사해. 영상 증거 확보됐어. 전화를 끊고 경식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곧 나올 거야. 걱정 마.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주주총회장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도련님, 지후 도련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언제 알았나요? 경호팀장은 왜 당신을 숨겼나요? 질문 세례가 쏟아졌어요. 지우가 말순 할머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식이 기자들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쉬어야 합니다. 경식이 지후와 말순 할머니를 데리고 회의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고 있었어요. 강 실장도 같이 체포됐습니다. 공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강 실장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강 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우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식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좋은 소식이야. 지우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예요? 태섭 팀장님 석방 결정 났어. 지금 경찰서에서 나오고 계셔. 지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아저씨 나오는 거예요? 경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조금 있으면 여기로 올 거야. 지우가 말순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아저씨 온대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들었어. 잘됐다. 세 사람이 건물 로비로 내려왔어요. 로비에도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식이 경찰에게 요청해서 별도 대기실을 마련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태섭이 들어왔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조사받으면서 맞은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태섭의 눈은 오직 지우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지우가 태섭에게 달려갔어요. 태섭이 무릎을 꿇고 지우를 안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지우가 태섭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아저씨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태섭이 지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지우가 고개를 들어 태섭을 올려다봤어요. 아저씨가 한 말 다 거짓말이었죠? 20년간 바쳤는데 돌아온 거 없다는 거. 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부러 그런 척한 거야. 그래야 저 사람들이 나만 쫓으니까. 지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알아요. 할머니가 말해줬어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태섭이 말순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구석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섭이 일어나 말순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도련님을 지켜주셔서. 말순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고맙긴. 나도 그냥 본 거 못 본 척 못하는 성격이야.
태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 대신 도련님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압니다. 말순 할머니가 태섭의 어깨를 툭 쳤어요. 됐어. 인사는 밥 먹으면서 받을게. 경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태섭 씨, 앞으로 조사가 더 있을 거야. 하지만 혐의는 벗겨졌으니까 걱정 마. 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우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거. 태섭이 USB를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찾았어? 지우가 웃었습니다. 아저씨 점퍼 주머니에 있었어요. 아저씨가 넣어둔 거잖아요. 태섭이 USB를 쥐고 눈을 감았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주신 거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로 진실을 밝히라고. 지우가 태섭의 손을 잡았어요. 다 밝혔어요. 사람들 다 봤어요. 태섭이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도련님이 해낸 거야. 정말 대단해.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형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태섭 씨, 도연 부회장이 자백했습니다. 회장님 살인 혐의 전부 인정했어요. 태섭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렇군요.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섭 씨에 대한 납치 혐의는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납치범이 아니라 보호자로 기록될 겁니다. 지우가 태섭의 팔을 잡았어요. 아저씨, 들었어요? 아저씨 이제 범인 아니에요. 태섭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응, 들었어. 말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잖아. 경식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새벽부터 뛰어다녔으니까. 지우가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뭐 먹을 거예요? 말순 할머니가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뜨거운 국밥 어때? 속 풀리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네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경식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일 공식 기자회견 열겠습니다. 오늘은 쉬게 해주세요. 기자들이 아쉬운 듯 물러났어요.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긴 하루였습니다. 지우가 태섭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이제 어디 안 가죠? 태섭이 지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응, 이제 안 가. 계속 옆에 있을 거야. 지우가 웃었어요. 오늘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태섭이 풀린 손목을 문지르며 주주총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갑 자국이 아직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태섭의 작업 점퍼를 끌어안고 옆에서 걸었어요. 그 점퍼는 세탁 공장 수건 더미 속에서 배수로 무릉덩이 속에서 지우와 함께 긴 밤을 버텨낸 점퍼였습니다. 지우가 점퍼를 태섭에게 내밀었어요. 아저씨, 이거 돌려줄게요. 태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이 가지고 있어. 이제 도련님 거야. 지우가 점퍼를 다시 끌어안았어요. 점퍼에서 나는 냄새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경식이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을 가리켰어요. 저기로 가자. 국밥 잘하는 집이야. 네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경식이 구석 자리를 잡고 물컵 4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 앉아. 말순 할머니가 지우 옆에 앉았어요. 태섭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당 문으로 기자 몇 명이 따라 들어오려 했어요. 지우가 일어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밥 먹고 할게요. 기자들이 멈칫하다가 물러났어요. 지우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야무지네. 태섭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초콜릿이었어요.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거 어디서 났어요? 태섭이 웃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주머니 뒤지다가 나왔어. 도련님 줄 거였는데 못 줬잖아. 태섭이 초콜릿을 지우 앞에 놓았어요. 지우가 자기 주머니에서도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한입 베어 문 초콜릿이었어요. 저도 있어요. 아저씨가 넣어준 거. 태섭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먹었구나.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입만 먹었어요. 아저씨랑 같이 먹으려고 아껴뒀어요. 태섭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우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이것도 아저씨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태섭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도련님. 이걸 도련님이 직접 보여줄 줄은 몰랐어. 지우가 웃었어요. 할머니가 도와줬어요. 아저씨도요. 지우가 경식을 가리켰습니다. 경식이 손을 내저었어요. 나는 차만 몰았어. 말순 할머니가 경식의 팔을 툭 쳤습니다. 겸손은 네가 번호판 사진 안 찍어뒀으면 증거 없었어. 경식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4개의 뚝배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자, 먹자. 배고파 죽겠다. 지우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식당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강성그룹 부회장 백도연이 회장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화면에 도연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백 부회장은 회장의 산소호흡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주총회장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지우가 TV를 바라봤습니다. 태섭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다 끝났어. 지우가 고개를 돌려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TV를 껐어요. 밥 먼저 먹을래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밥이 먼저지. 4사람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아, 살 것 같다. 경식이 웃었습니다. 새벽부터 물만 마셨으니까. 태섭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가 국밥을 먹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맛있어요. 태섭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라고 했지. 3사람이 말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태섭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증명했잖아. 20년 동안 말로만 충성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켰으니까. 태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쉬운 줄 알아?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경식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숨지 말자. 3사람이 경식을 바라봤어요. 경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숨고 도망치고 피했잖아.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안 숨을 거예요. 지우가 주머니에서 할아버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펴놓았어요. 회장님의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지우가 손수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4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지우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손자 잘했다고. 지우가 눈을 비볐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태섭이 지우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이거로 닦아. 지우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작은 식당 안에 4사람이 앉아 뜨거운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시작된 길고 긴 하루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오프닝의 차갑고 어두운 호텔 뒷골목과는 달리 이곳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지우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다 먹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잘 먹었네. 이제 좀 살 것 같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3사람을 돌아가며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경식 아저씨. 3사람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3사람이 동시에 웃었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행동으로 이미 다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을 함께한 경호팀장이 9살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배신자가 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세상에는 입으로만 충성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태섭처럼 모든 걸 잃을 각오로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른한 살 말순 할머니가 처음 보는 아이를 목숨 걸고 숨겨줬을까요?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에 더 빛나는 용기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된다는 걸 오늘 사연이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나눠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